이번에 애플에서 M3 맥북 프로를 발표했죠. 맥북 에어와 맥 스튜디오는 아직 M2 시리즈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M3 칩은 맥북 프로와 아이맥 시리즈만 발표했는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쓰던 컴퓨터를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표에 매번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저의 2017, 2018년식 인텔 맥북 프로가 영상 편집을 거듭할수록 서서히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비행기 소리가 나고 만져보면 너무 뜨겁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짠돌이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맥북이 터질 때까지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평소처럼 컷 편집을 하고 기본적인 아무 효과도 없는 자막을 그냥 자막을 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맥북이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80p에서 아무런 효과도 안 넣은 기본 자막인데 말이죠. 인내심이 바닥을 쳐버린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나온 맥북 프로를 사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M3 맥북을 사게 된 이유였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맥북 옵션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와 언박싱 영상, 간단한 사용 후기, 개인적인 사양 추천, 맥북을 최대한 저렴하게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시죠. 첫 번째, 내가 고른 옵션과 이 옵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번 M3 맥북 프로는 크게 세 가지 CPU 시스템으로 구성이 가능한데요. 그냥 M3, M3 프로, 그리고 M3 맥스입니다.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저는 음악 작업과 영상 작업 용도로 M3 프로로 고르게 되었는데요. 프로 모델을 고르게 된 이유는 저는 외장 모니터를 2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12코어 CPU, 18코어 GPU를 구성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외장 모니터의 숫자는 그냥 M3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가볍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CPU 코어와 GPU 코어 개수를 이렇게 고르게 된 이유인데요. CPU와 GPU 코어는 각각의 성능, 흔히 싱글 코어라고 말하죠. 이 성능도 아주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음악 작업과 영상 작업에서는 이 코어들의 물리적 개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하나의 식당을 컴퓨터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요리사의 인원수와 서빙을 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각각의 코어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숫자를 각각 몇 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요. 맥북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애플 공홈에 들어가서 각각의 코어 숫자를 몇 개로 해야 할지 요렇게 눌러보는 시간 가지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혼자 거의 소설을 쓰듯이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역시 애플을 샀을 때 이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사용기에 대해 언박싱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8년식 맥북 프로 15인치 i7에서 현재의 M3 프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7년에서 8년이라는 시간은 기술의 발전을 엄청나게 매우 많이 체험하게 해주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차량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각 그랜저에서 요즘 그랜저 정도의 느낌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시려나요? 애플은 외계인을 데려다가 고문해서 CPU, GPU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써보니까 이게 꽤나 헛소리는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CPU는 인텔에서, GPU는 라데온에서 이렇게 떼오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건 마치 하나의 옷가게에서 여러 가지 옷을 동대문에서 사입을 통해 판매하는 마치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플이라는 회사 내에서 모두 만들고 제작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상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인텔 맥북은 7, 8년을 써오면서 거의 절반 이상은 단점 투성이었는데요. 지금 맥북은 가격 말고는 별로 깔 게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 성능이면 이 가격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쾌적한 업무 환경 때문에 더 좋은 효율로 더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사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체감 진짜 난리 나요.
세 번째입니다. 음악 작업용으로, 영상 작업용으로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i7 인텔 맥북 프로도 음악 작업에는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간간히 트랙 수가 30개 정도 넘어갈 때면 약간 버벅임은 있었지만 매일 가상악기를 그렇게 많이 띄워놓지는 않거든요. 정말 혁신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느낀 부분은 영상 작업인데요. 이번에 맥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정말 비싸서 안 사려다가 원래 쓰던 인텔 맥이 1080p 24프레임 편집 기준으로 아주 간단한 기본 자막을 입력하는데도 렉에 걸려서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마침 그날 보컬 레슨을 6명에서 7명 정도 진행을 한 이후에 약간 스트레스가 차이는 상태에서 편집을 가져가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그 순간 갑자기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해버렸습니다. 바꾼 이후에 어떠냐고요? 1080p 24프레임 편집, 4K 60프레임 편집, 이 말에 뭐합니까? 진짜 너무너무 쌩쌩쌩 잘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니까 7년의 세월 건너왔구나. 덕분에 예전 인텔 맥북은 중고나라로 잘 보내줬고요. 정말 저 같은 케이스의 업무 스타일이신 분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바꾸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로는 이왕 사양 이야기를 한 김에 업무 스타일별 사양 추천을 나름대로 해볼까 합니다. 컨텐츠를 제작하기 이전에 비슷한 맥북 컨텐츠들을 많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순도 100%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3D 작업이나 정말 헤비한 영상 작업 개발자 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M3 Max까지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M3 Max 가격이 M3 프로 가격의 1.5배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4K 기준으로 유튜브 편집용으로 사용하신다거나 저처럼 트랙 50개 이내의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4K 30프레임 기준의 영상을 10개 이상 띄워놓고 여러 개의 효과를 주는데도 전혀 무리 없이 작동하는 걸 봐서는 현재 기준에서 M3 프로로도 차고 넘치는 성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웹서핑, 간단한 문서 작업, 컨텐츠 소모 용도, 그러니까 OTT 유튜브 시청 같은 거죠. 요런 용도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M3 기본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가성비 좋게 잘 나왔거든요. 사실 컨텐츠 소모 용도라고 한다 치면은 아직 M1이나 M2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M3 Max에서 엄청 큰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고 막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헤비한 작업이 아니라면 프로나 기본 M3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컬러입니다. 스페이스 블랙을 왜 안 사고 실버를 샀는가인데요. M3 프로 버전부터는 스페이스 블랙 색상을 공식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리뷰를 보니까 다들 뭐 영롱하다, 예쁘다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마침 저번 맥북은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었고 맥북이라는 기계 특성상 감성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맥북은 마음속으로 스페이스 블랙을 구매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의도에 있는 IFC몰에 와이프와 함께 가서 색상을 실물로 한번 봤는데요. 제 생각엔 뭔가 별론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불에 그을리면 이 색이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봤을 때 뭐랄까 예쁘다라는 생각이 일단 안 들었고 오히려 옆에 있는 실버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게 맥북을 열어보면 키패드가 나오잖아요. 키보드라고 해야 되나? 근데 키패드가 스페이스 그레이는 너무 이 대비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게 블랙인지 그레이인지 약간 이걸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실버랑 대비가 되게 돼서 오히려 그게 더 예뻤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애플은 밝은 색상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폰도 화이트 색상 사용한답니다. 색상 부분은 정말로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직접 색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여섯 번째, 14인치 구매 이유입니다. 저는 인텔 맥북은 15인치 맥북 프로를 이용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붙박이로 사용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작업할 일도 많아가지고 참 많이도 갖고 다녔는데요. 가지고 다닐 때마다 정말 그냥 개무겁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거웠어요. 15인치 맥북은 1.83kg고요. 14인치 맥북은 1.55kg인데요. 300g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지만 덩치와 함께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벼워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영상 편집을 한 번이라도
맥북으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모니터 크기가 14인치냐 16인치냐는 거의 도토리 키재기 같은 수준이라고 아마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고로 영상 편집은 무조건 외장 모니터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편한 14인치를 저는 추천합니다. 가격도 역시 약간 더 저렴하죠. 여담으로 제 학생들도 지금 맥북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은 모두 14인치만 사용하더라고요. 아, 나는 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6인치 사시면 됩니다. 서로 존중해줘요 우리. 마지막 7번째, 가장 저렴한 구매 방법. 일단 맥북을 가장 저렴하게 사려면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애플 학생 할인, 쿠팡 11번가, 미개봉 중고, 해외 구매, 요렇게 5가지 방법 중에 사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미개봉 새 상품 중고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전 맥북은 미개봉 새 상품 중고를 이용했는데요. 그치만 여러분들 모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저렴하다는 사실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그렇게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금이 없어요. 있어도 나갈 곳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3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무이자 할부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11번가 제품이 이 중에서 할인을 가장 많이 해가지고 이번엔 11번가에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오픈마켓은 한 번에 대량 구매를 해서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이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문제 있는 상품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걸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져다 주는지, 멀쩡한 상품을 가져다 주는지 배송 받기 전에 좀 궁금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저는 음향 장비인데 200만 원이 넘어가는 장비부터는 무조건 퀵으로 시키거든요. 뭐 여튼 저는 그런데 11번가에서는 이 배송이 오기 전에 저의 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거 뭔가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11번가 구매를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새로 산 M3 맥북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컴퓨터 음악과 장비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긴 하지만 여기서 컴퓨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느 순간부터 컨텐츠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맥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올려볼까 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맥북 얼른 질러서 일 재미지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